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방송 보시면서 이사님의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. 서울지역번호 02-2638-394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이사님의 도움 드릴 거고요. 우리 경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 경제 생태계 속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. 자,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님 자세히 알려주실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뭐 개발 호재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. 이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, 이 금리라든지 이 주식시장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 세계 동조화를 이끄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과거 그 시계열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대망의 한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, 미국의 50년 요 사례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례, 금리와 주식,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, 그리고 이 부동산과 주식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사례입니다.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부분은 이제 금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아랫 부분은 케이스 신라 지수,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50년간의 이제 그래프인데요.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면 이제 미래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1년 전에 한번 인상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1.75까지 인상을 하였는데요.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리가 인상될 때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50년 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9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. 9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.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요. 그리고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에도 상승기. 전부 다 이 9번에 걸쳐서 금리가 오르면 이 부동산이 꺼지지 않을까,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금리 인상기에도 이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최근에도 단계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, 상승 기간 조정을 거쳐서 아무튼 이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,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, 미국도 금리가 20%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금리 부분을 보면은, 저 70년대 말, 그리고 8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5%에서 20%까지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. 이 급등했던 시기마저도 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것. 사실 이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 경기가 좋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. 이 전반적인 시장의 기초체를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 한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사례 지난 18년간입니다. 위에 부분은 이제 금리,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18년 동안에 한국은 총 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. 총 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. 이 4번 동안의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금리가 인상할 때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였고 또 이 시기에도 상승,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횡보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변동성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. 또 여기서 좀 주목해서 이제 볼 점은 이제 지난 10월부터
주식 시장이 뭐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많은 하락세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급등했던 시기가 바로 전에 있었고요. 그 전에 한 5년에서 6년 동안 이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낸 강한 지지선이 있습니다. 그 지지선이 1900에서 이제 210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이 금리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. 역시 마찬가지로 총 4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. 한 번 이제 인상기에 접어들면 보통 한 2, 3년 동안은 인상기를 이제 좀 유지하는 것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에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. 2008년도에 이 약보합 현상을 보였던 것이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유일한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시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하고, 그러니까 이 2008년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서울하고 수도권은 많은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 지방 쪽에서 많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의 이제 평균을 보면은 약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주식과 부동산의 관계는 이 18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. 네, 일단 주식이 상승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. 주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을 때, 그리고 상승했을 때 보면은 부동산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식이 이제 하락했던 그런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. 부동산은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, 주식이 상승하면은 부동산도 역시 상승을 하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도 부동산도 역시 상승을 하는 주식이 상승할 때는 이 주식과 부동산 양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겠고요. 주식이 하락할 때는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는 음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동산은 거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부동산 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또 가장 안전한 투자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듯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한 발짝 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